자, 이번 시간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15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거든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 가격 통제입니다. 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건데, 자, 여기에 우리는 최고 가격 제도 또 최저 가격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임대료 규제는 이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우선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 제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상 시험 문제는요, 개념이나 목적은 출제를 하자. 요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개념, 목적, 이런 것은 정답을 안 물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맨 밑에 나와 있죠? 215페이지 맨 밑에 이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리고 2번은 뭐죠?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 목적이 나왔죠? 저소득 임차인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뉴스 보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를 가격을 직접 규제는 안 해요. 그렇죠? 직접 규제 안 하고 뭘로 규제하고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몇 프로? 5% 이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항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OX. 예? 그렇게 내면은 O예요. 아까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상승을 5% 이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을 5% 이내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런 질문 나오면 여러분 막 헷갈리거든요, 좀.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보시면은 단기에는 항상 공급이 뭐가 돼? 고정되어 있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변해요. 상향하고 있다. 단기, 장기.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는데, 여러분 단기에는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계약 기간 동안에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가기 어려운 것은, 이동하기 어려운 것은 비탄력적.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계약 기간 동안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탄력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시장에서의 무슨 임대료? 균형 임대료. 자, 균형 임대료를 우리 얼마 보냐?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예? 50만 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기로 가면 어떻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완만한 뭐가 된다? 탄력적. 완만한 탄력적이 돼요. 자, 이런 그림에서 우선 보면은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무슨 수준? 우리 낮은 수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럼 이 빨간 선이 무슨 임대료? 규제 임대료. 요걸 30만 원이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규제한다. 그럼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요 3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그리고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 상한선. 상한 가격이다. 요것을 시험 문제는 한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한이 아니라 또 뭘로? 최저. 아니다. 균형보다 밑에 있어서 최저가 아닙니다. 한도 아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했더니 수요는 약간 늘었어요. 이 정도. 이게 수요래. 규제를 하기 전에 균형에서 약간 규제를 했더니 늘었어요.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 자, 여러분 3년 전에 또 이것을 초과 뭘로 출제했어요? 공급으로 출제했지. 초과 공급이 아니다. 자, 우리 탄력성 배울 때 균형 임대료와 이 거래량 곱한 요 빗금친 이 흰 부분의 면적이 뭐가 돼? 임대인의 총수입. 이 직사각형은 임대인의 총수입이에요. 그럼 규제를 했더니 총수입은 어떻게 돼? 요거와 거래량 곱한 어느 면적? 요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 줄었네요. 빗금책에서. 그래서 이런 규제를 했더니 임대인의 총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뭐 한다? 당연히 감소하겠죠.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도 줄어들겠지 뭐. 자, 그러면 어느 부분? 자, 여기서 요 부분, 파란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다? 원래는 임대인의 소득인데 규제를 했더니 이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 임대인의 이 소득 일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100%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효율성의 상실은 없어요.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100%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내거든요. 임대료 규제는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맞는 질문이지. 그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단기에는 아까 있잖아요.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소득이 재분배돼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것만 보고 정치권에서는 뭐다? 임대료를 규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표 때문에, 선거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는 국가가 과연 몇 개 있냐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예? 임대료 규제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는 게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부작용이 장기로 갈수록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 뭐다? 규제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장기로 갈수록. 지금 임대료 규제하는 대표적 국가가 미국의 뉴욕이거든요. 미국 뉴욕이 1934년부터 규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가 돼? 예? 뉴욕의 70%가 슬럼가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이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지출을 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돼. 예? 우리나라 뭐 임대는 뭐 고쳐준다? 없어요. 임대는 고쳐준 게 왜 있어? 들어가서 살 사람 고쳐야지. 우리나라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임대는 막 고쳐주죠? 없어요, 여기는. 그건 임차인이 다 고쳐야 돼. 그럼 살지 마라 해. 고쳐서 살든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계속적으로 뭔다? 떨어져. 저하가 돼. 그래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지역의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은 나중에 슬럼 지역화가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장기로 가면요. 임대인은 또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깊이 하고요.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돼요? 고쳐요. 그래서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해버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걸 시험 문제 증가로도 많이 내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리고 수요는 단기보다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해요. 수요량은 증가인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 공급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죠.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이 초과 수요가 임대주택 부족량이야. 임대주택 부족량이 장기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장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된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야. 장기로 가서 더 안 좋은 거예요.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했더니. 자, 그런 문제점은 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난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게 암시장,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인데 이것은 시장에 뭐보다?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암시장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 두 개 생기죠? 예? 규제 임대료, 암시장에서의 임대료 두 개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뭐가 형성?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여기서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요 임대료, 요 차액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장기로 갈수록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요. 누가 불리하다?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 형상? 기존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요. 계속 있어야지. 기존 임차인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 이사 못 가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또 문제점이 발생해요.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아까 늘 얘기했지만 가격을 통제했어요. 가격 통제하니까 가격 기능이 정상적일까요? 왜곡될까요?
가격 기능이 정상적이에요, 왜곡이에요? 통제했으니까 왜곡되지. 왜곡되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자, 이런 임대료 규제가 원래 좀 중요해요. 하도 임대료 상한제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원래 시험에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암시장 아시죠? 옛날 영화 볼 때 암표 사보셨죠? 야구 경기 암표 사보셨죠? 그게 암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서 보잖아요. 저도 암표를 사봤어요. 영화 볼 때. 꼭 그 시간에 봐야 되겠다. 옛날에는요, 그 표 돈 주고 표 살 때,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 시대. 표 주고 사는데, 야, 그거, 3배 주고 사서 한번 봤습니다. 그게 암시장이에요. 암시장. 우리 월드컵 경기할 때 보시면요. 우리 한국도 했었죠. 2000년도. 결승전 경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결승전 경기가요. 표는 한 30만 원 되는데 암표가 2천만 원이에요. 한정됐는데 전 세계에서 오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결승전 경기. 우리나라가 결승전 올라가서 날랐을 건데.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암표가. 암 시장이 형성돼요. 자, 그래서 꼭 우리 염두에 두시고 임대료 규제 원래 정답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아까 얘기했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막 요즘엔 반대를 많이 심해요. 못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공공주택 공급, 과거보다는 요즘에는 뭐를 해준다? 그 대신 임대료를 뭐 한다? 보조를 해줘요. 자, 임대료 보조의 개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20페이지에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뭐예요?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데 목적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 목적이겠지 뭐. 자,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네, 간접 개입. 정부의 간접 개입입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여러분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네. 균형. P 제로, Q 제로. 균형이에요.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금은 이제 임대료를요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요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여러분 보조금을 받게 되면요 받기 전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해. 근데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급은 단계의 변화가 없어요. 불변. 공급은 단계의 변화가 없다. 수요가 증가.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현재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이만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다?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만큼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얻어요. 초과 이윤을 얻으니까 공급을 해야겠죠. 장기로 가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임대료가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이렇게 뭐한다? 증가한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걸 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보호해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예? 증가한다. 여러분, 아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중요 포인트. 이 그림 보면서 여기 결론이지 뭐. 자,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 쿠폰을 주는데 쿠폰이 바로 뭐죠? 교환권. 여러분 우리 백화점 상품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랍의 숫자로 얼마 나오죠? 그런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주택 바우처 제도. 자,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준다? 바우처를 30만 원짜리를 지급을 했다. 그런데 왜 현금을 안 주고 바우처를 줄까요? 현금 안 주고 바우처 교환권을 주는 이유는 다른 용도로 쓸까 봐. 예?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죠. 임대료를 지불할 때는 뭐? 현금과 바우처. 바우처는 얼마? 지금 30만 원 받는데 시장의 임대료 5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현금 합쳐서 이걸 지급을 해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해서 그 바우처에 대한 대가인 현금을 지급받아요. 이 제도인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바우처 대상이 되면은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을 구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임차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예요. 일종의 주거 급여거든요, 이것도. 요게 여러분 23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요게 도입이 됐거든요, 최근에. 뭘 도입했어, 최근에?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29회, 31회 출제된 주거급여법에 의한 제2조에 보면은 주거급여의 개념, 요걸 계속 출제했죠. 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의 개념이 우리 계속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생활에 어려운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거급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주거급여 요 두 개는 생산자 입장, 소비자 입장. 그거 작년에 있거든요. 주거급여는 소비자 중심의 보조제도이다. OX. 맞죠? 작년에 출제된 질문. 소비자예요, 소비자. 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요즘에 공공주택 공급 많이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까 이런 주거급여를 통해서 임대료를 뭐한다?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은요 어디 사는 게 좋아요? 집값 산데 아니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까이 가는 장소. 근데 그럼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저 동두천 가서 살라고 하면 가겠어요? 양주 가서 살면 안 가요. 왜? 서울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상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심에 입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은 결국은 어린 세대 도심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실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나타난 이유가 거기 가면은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문제가 있지. 돈도 못 버는 저소득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얘기예요. 공공주택 작년 시험에 정답이 여기 물었거든요. 공공주택은요,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장소에 가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주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 살아야 돼. 그 공공주택에 나가 신청하면 그 지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쉽다, 어렵다? 작년 정답. 상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럼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다. 근데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사적시장, 아까 우리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눴다 했죠? 무슨 시장? 공적시장과 사적시장. 둘로 나눌 때 이 사적시장에서의 시장의 임대료, 이 사적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는 50만 원. 우리 아까 50만 원 예를 들었으니까 요거는 20만 원으로 해서 공급을 해요. 어떻게 돼? 자, 이렇게 공공주택 임대료가 사적시장의 시장 임대료가 낮게 해서 공급하죠. 임대료를 또 뭐 한다? 두 개. 공적시장에서의 임대료, 사적시장에서 임대료가 다르네요. 다른 걸 뭐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이 얼마죠? 차액 30만 원이잖아요. 이 차액만큼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기보다는 공공주택을 그래서 주로 공급을 해왔는데 이 공급이 어려워졌던 이유. 왜? 지방자치시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뭐 한다? 반대하기 때문에 공급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차액만큼 주거비, 주택 임대료, 주거비를 주택 임대료인데 주택 임대료에 있어서의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우리는 출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가 나오는데, 자, 거기서 2번 지문 보세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의 동그라미. 여러분 요거 작년에 8년이었거든요. 개정이 돼서 이제 몇 년? 10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3번 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입니다. 포인트. 아닌 주택을 10년에 또 동그라미. 8년이 아니라 10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거기 뭐죠?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딱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개정되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에 작년에 출제된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의 용어. 자, 여러분 많이 들은 용어들 많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작년에 행복주택에서 정답 물었거든요. 자, 여러분 작년에 또 개정돼서 올해 도입된 용어가 있어요. 그게 4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게 올해 여러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용어예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올해 도입된 용어. 원래 도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좀 4번은 좀 해두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 4번 빼고요. 그래서 출제 5개의 용어를 빼고 틀린 거 찾는 건데 작년 정답은 행복주택이에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 이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이걸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듣죠? 행복주택. 이명박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금자리 주택. 이제 박근혜 정부 나오면서 무슨 주택? 행복주택. 저 같으면 희망주택으로 할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요, 우리 공공주택 하면 좀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요, 소셜에서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공공주택의 의미가 말에서 없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사회주택, 이 호주에서는요, 정부주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릭, 공공주택.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용어가 좀 약간 다른데,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주택 하니까 의미가 안 좋게 막 어의정성이 돼서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주택 하지 말고 뭐 아까 했지만 사회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공공주택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여과 과정. 자, 여러분 227페이지 밑에 여과는 여러분 정수기에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 요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용어가 어려워요. 여과 과정을 우리는 필터링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과는 순환, 주택의 순환 형상이다. 자, 여러분 주택은 토지 위에 지어져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주택은. 그러면 순환이라는 것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등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소득계층을 둘러봅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둘러보고 이론을 전개시켜요. 주택의 순환 형상인데,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가 있죠. 분양해서 살다 보면 소모되니까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여과 과정.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시험 문제 2년 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로 출제했잖아요.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과 과정 하면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걸 출제하잖아요. 항상 상향 여과, 하향 개념을 요걸 묻잖아요. 상향,
하향. 이 개념을 또 묻는데, 우리 여가 과정은 일반적으로 뭐를 의미한다? 하향 여가 과정을 말해요. 자, 여러분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 고급주택인데, 고급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되면 더 이상 고급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럼 누구에게 넘어온다? 저소득층이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급, 저가주택을 뭐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뭐한다? 재개발해서 상위 소득계층인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여가는요, 이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서 저급,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소의 동그라미. 22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감소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3번 출제인데 증가로 3번 출제했어. 증가가 아니라 뭐다? 감소.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주거분리는 뭐예요? 주거분리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데,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이때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뭐가? 주거분리. 여러분, 우리 외부효과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울 때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 이익은 어떻게 돼? 추구를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V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무슨 형상? 주거분리 형상. 그 지문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2번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주거분리 형상에서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리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뭐가 발생하죠?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수선 후에 가치 상승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선을 안 하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속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죠. 좋으니까 여기는 무슨 효과?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어디? 주거 환경이 좋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해요. 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고소득층 경계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 돈이 더 붙는 거예요.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는 고급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할인,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여기는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것도 2번 출제를 또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만약에 수선 B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컸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수선을 하면은 고소득층 주거지가 뭘로? 고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저급 주택을 수리 수선하면 무슨 여과? 상향여과. 상향여과 과정을 통해서 고소득층 주거지로 갈 수 있고 수선을 못하면 계속 뭘로 남다? 저소득층 주거지로 남죠.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뭐가 커요? 정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뭐 한다? 고소득층과 수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뭘로 남아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데 만약에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크면 수선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지역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요. 이 주택은 저소득층가가 들어와요. 이걸 뭐죠? 신입이에요. 요거 시험에 상향 여과로 출제했어요. 하향 여과에 따르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온 걸 뭐죠? 침입. 그래서 계속 들어오면 이 지역이 점점 저소득층 뭘로 바뀐다? 주거지역. 이 지역이 계속 뭘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때를 우리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 또는 계승. 그래서 주거 입지에 있어서의 변화는 침입과 천이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를 했는데 2년 연속 출제되니까 원래 출제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안 할 것 같아요. 2년 연속 냈는데. 여기 보통 3, 4년 만에 한 번씩 냈는데 작년에 2년 연속 출제를 했거든요. 3, 4년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 빈도는 올해는 좀 낮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출제될 만한 게 뭐냐? 이슈가 요즘 많이 되죠. 먼저 분양가 상한제. 원래 이슈가 많이 되는. 분양가 규제잖아요. 자, 분양가 규제도 아까 여기서 배웠던 무슨 거죠?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뭐가 있다? 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목적이 한 4번 나왔죠. 분양가 규제 상한제의 목적은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하나는 무주택자에게 신규 구입을 하는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다. 두 가지 목적. 이게 4번 출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택법 여러분 공부 잘 해야 돼요.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또 주택법 조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택법에서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은 얼마? 자, 여러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 가격은 얼마? 택지비에 뭐를 대준다? 건축비. 요거 27회 30회 시험에 출제된 징.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 나중에 법 조문 보시면 돼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분양 가격은 택지비에 뭐를 더준다?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 그건 여러분 교재 안 나오지. 법인데 공법에서 나오지.
공법 지문이 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양가 우리 규제를 출제하죠. 분양가 자율화는 출제 안 하거든요. 분양가 규제를 없애는 게 자율화인데 자율화는 출제 안 해요. 항상 우리는 항상 규제를 출제하죠. 출제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키워드는 뭐를 보아야 된다? 분양가 규제를 공부하셔야 된다. 자, 이 분양가 규제 조세 정책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